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구독자 1만 명이 되었습니다. 와,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을 봐주시고 1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 1만 명을 기념해서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댓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의 유튜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슬럼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저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서재투어님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일반 유튜버님들과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는 현직 교사고요. 학생들에게 수업을 주려고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를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늘려야겠다 이런 목표도 사실 없었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늘 때도 사실 저는 좀 양면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프로처럼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에너지를 또 아주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늘면 좀 송구하기도 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만큼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 많은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구독자가 늘면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를 확인했는데 1명이 늘고 2명이 늘고 이랬을 때 도대체 어떤 분이 내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셨을까 막 설레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독자가 저는 한 번에 는 적은 없고 정말 조금씩 꾸준히 계속해서 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접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새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특별히 끈기 있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일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 기획이 좀 자연스럽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작은 성과를 보면서 제가 좀 되게 즐거웠거든요. 되게 기뻤습니다. 구독자 1명이 늘 때도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저에게 힘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책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구독자가 크게 늘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튜버를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나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스스로가 만족한다든지 또 저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댓글도 너무나 좋고요. 또 저에게 추천해 주시는 책이나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저 나름대로의 성취나 저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드실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워킹맘으로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 자체를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제가 MBTI가 ENFP인데 관리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쪽이 좀 많이 약해요. 제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벼락치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뭔가를 압축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걸 좀 잘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착착 하는 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안 할 때는 그냥 좀 잘 쉬고요. 늘어져 있는 때도 되게 많고 뭔가를 할 때는 좀 빨리 끝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저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좀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과외를 몇 개씩 했었고요. 또 교사가 된 다음에도 교사하면서 대학원을 같이 다녔었어요. 교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 기간일 때도 교과서를 썼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좀 익숙했었고 그리고 좀 들어오는 일들이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했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고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약간 저에 대한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게 결국 다 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를 밀어 넣은 다음에 그냥 해나가다 보면
뭔가가 그래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하는 편입니다. 유튜브도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생각이 나면은 그냥 찍어요. 그리고 당장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모르는데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생각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군지, 책을 딱 한 권만 소장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종류의 질문이에요. 지금 다른 이런 질문이 많은데 하나만 고른다면, 이런 거 제가 참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많아요. 너무나 다양한 걸 좋아하고 또 보통은 그때 좋아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고르라니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얘기했었어요. 제가 한 권을 고른다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가지고 갈 거예요. 비슷한 종류로 무인도에 가져간다면 안나 까레니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를 고르라고 하시는 건 약간 저에겐 고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톨스토이는 제가 볼 때는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를 읽을 때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권을 소장한다면, 그리고 무인도에 가져간다면 좀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게 담겨있는 책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안나 까레니나에는 사랑, 질투, 불륜, 어쨌든 불륜 통속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인간의 죽음, 고민, 고통, 삶, 그리고 성장, 종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권을 가져간다면 많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안나 까레니나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책 읽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분이 계십니다. 필사를 한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그런 방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제가 ENFP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필기를 제대로 안 하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지금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필기를 열심히 시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제가 그렇게 관리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근데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기록을 했었냐면요. 책 표지를 찍어 놓고,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읽었거나 저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을 문구를 찍어 가지고 업로드를 해 놨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내가 여기가 좋았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그냥 생각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사실 기록까지 해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거기까지는 귀찮아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계셔서 참 부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그렇게 귀찮으면 차라리 책을 못 읽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찍어 놓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조금 일기를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책을 읽고 그 책 자체에 대한 기록은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았던 부분,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 페이지 정도 좀 쓰고 있습니다. 글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과 관련한 일기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좋은 부분을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놓거나 찍어놓기는 합니다. 좀 실망하셨겠어요. 오래전부터 저에게 용기를 주시던 반가운 구독자님께서 축하를 전해주셨습니다. 저의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요즘 관심사는 다음 세대예요. 제 아이들 그리고 제자들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고 다음 세대요. 요즘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환경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지속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관심사는 저엔트로피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애를 낳아라 라고 말하는 거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엔트로피 문화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환경 문제와 맞물려서 동물 복지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또 다른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육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구독자님이 계셨습니다. 구독자가 잘 늘지 않아서 제가 지칠까봐 걱정했다는, 이제 한 굽이 넘겼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왜 이렇게 늘지? 라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옷이랑 액세서리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옷에 대해서 또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나 옷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옷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영상을 찍었는데 옷이 겹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옷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문제랑 관련해서요, 좀 옷을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소비는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좀 제가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고, 옷은 어디에서 사냐면요,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비싼 브랜드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제가 보기에 좋아하고 뭐 이러면은 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는 편이고, 스카프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진주 목걸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What's in my bag이나 What's in my pouch 같은 걸 찍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방에 든 게 없습니다. 제가 물건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도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폰 하나랑요, 손수건, 그리고 립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교무실에서도 선생님들이 제 자리를 보시면 좀 놀라시는 게,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물건을 좀 많이 키우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What's in my bag은 사실 찍을 게 없다. 우리 파우치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파우치를 가지고 다닐 때도 그 속에 별로 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콘텐츠를 찍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김에 제가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저의 찐템 소개는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의 제품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잘 지루해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든지 바꾸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썼던 거, 10년까지는 아니어도 다 쓰면 새로 사는 거, 그런 거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파운데이션은 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레스팅 실크를 씁니다. 제가 얘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거를 써도 얘로 꼭 돌아오게 돼요. 저는 이거 외에는 피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얘를 이제 쓰는 장점이, 얘를 쓰면 뭔가 피부에 약간 광이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귀찮아서 중간에 수정 화장 같은 걸 안 합니다. 제가 파우치도 잘 안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좀 예쁘게 무너지는 아이예요. 대신 커버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커버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얘를 너무나 잘 쓰고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저의 찐템인데, 제가 블러셔를 좋아합니다. 영상을 보면 사실 별로 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조금 혈색이 없어져가지고 블러셔를 안 하면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얘는 이제 클리니크인데, 제가 이 두 가지 블러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나는 소르베 팝이고 하나는 멜론 팝인데, 제가 좀 봄 웜톤이라서 이런 느낌의 블러셔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 새로 다 쓰면 또 사는 이런 찐템입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섀도우가 있는데요. 얘도 찐템이고 다 쓰면 또 사는 앤데, 맥에서 나온 포바라는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음영을 은은하게 넣는, 제가 사실 뭐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거나 이런 편은 아니라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음영을 줄 때 정말 쓰기 좋고, 그리고 제가 눈썹을 그릴 때도 이 친구로 그립니다. 이 정도면 저의 모든 화장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쓰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저의 찐템입니다. 이렇게 What's in my bag을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찐템을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좋았던 여행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크게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집순이이기도 하고 집에 있어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꼭 가봐야겠다라는 버킷리스트는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꼭 가보고 싶어요.
너무나 감사한 오랜 구독자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보통 클래식을 듣고요. 요즘 나오는 음악을 따라갈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를 꼽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꼽는다면 라흐마니노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 협주곡을 좀 좋아하는데요. 특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클라이막스일지 이런 것도 다 예상이 되는데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인 것 같습니다. 또 쇼팽도 좋아하고 브람스도 좋아하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도 좋아해요. 대부분 피아노 곡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 음울한 그런 느낌의 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가장 슬펐던 책이나 눈물 나는 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웬만하면 울기 때문에 제가 울었던 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슬프지 않은 책도 그냥 울어요. 뭐 감동적이어서 울기도 하고 혼자 그냥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일 슬펐던 책, 최근에 가장 많이 울었던 책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눈물 흘리면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엉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던 책을 생각해 봤더니 요거 생각나더라고요. 연을 쫓는 아이. 얘는 제가 다시는 못 읽겠거든요. 너무 우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책입니다. 제가 2번은 못 읽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한꺼번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 구독자님이 계셨는데요.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었던 책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읽은 모든 책들은 대부분 살면서 힘들 때 도움이 됐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떠오르는 책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에는 쇼펜하우어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저에게 힘들 때 위안이 되는 책이 그래 너 힘들지 너무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질 거야 이런 책에서는 제가 별로 감흥을 못 느끼고 뭔가 좀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책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거든요. 쇼펜하우어를 제가 20대에 읽었을 때 인생은 고통과 번태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완전 꽂혔었어요. 그래서 그래 힘든 게 당연하구나. 아 고통은 정상이구나. 이런 게 저에게 좀 위안이 됐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또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좀 힘들어했을 때는 이기적 유전자를 보고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 이게 DNA라 그런 거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뭔가를 본다든지 이럴 때 이런 저의 이렇게 막 약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이럴 때 뭔가 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책. 저는 그런 책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 특이한 것 같기는 해요. 제일 재미있게 읽은 책은 너무나 많아서 이 제일이라는 말이 진짜 힘든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삼국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요. 읽으면서 항상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맨날 읽어도 맨날 재미있을 수 있을까? 제가 사춘기에는 꿈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별로 거창하지는 않고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다양한 직접 경험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꼭 책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하고 책 읽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간접 경험을 하는 건데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라서 책을 읽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저는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힘들었던 일들을 많이 극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성장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보다 저에게는 책에서 배운 게 더 많았어요.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랬습니다. 책은 그냥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이고 또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제가 심심할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이고 다른 더 이상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책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읽다가 중간에 약간 멈춰져 있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모비딕이요. 제가 이번 겨울에 읽으려고 했는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러피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읽을 건데 자꾸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좀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어요. 언젠가 죽기 전에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때도 못 읽으면 포기한 책이 되겠죠?